코로나19로 패닉에 빠졌던 증시가 의외의 강한 탄력으로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2달 반 만에 2,000선 부근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이 또다시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증시에서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 터지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최저점에서 또 강한 반등을 했어요. 이런 장세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게 뭐 강세장이 제대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뭐 약세장 속에 뭐 일시적 반등인지 증시 용어로 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를 혹시 차 소장님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좀 난해한 지금 예.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이제 그 상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예.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것은 과거의 금융위기와는 좀 궤를 달리하죠. 아무래도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과거 경제 위기와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한 문제였었다라면 예. 이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찌 됐던 뭐 발빠르게 그 금융 당국이 대처를 했죠. 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열심히 풀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 돈을 풀어야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학습 효과를 겪었죠. 금융위기 때 주식을 싼 가격에 사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두 가지 학습 효과가 거치면서 저는 짧은 강세장이 연출이 됐다. 짧은 강세장이다. 예, 그렇게 좀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다들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약세장 속에서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에 대해서 네. 일시적인 반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라면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고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 2100선에 대한 안착 여부가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처럼 일시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났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보게 된다라면 단기 강세장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기 강세장이라고 하면 오름세 속에서 예. 이런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또다시 계속되는 약세장에서 잠시 올라간 건지 예를 들면 경기 흐름도 V자냐 U자냐 뭐 W자라는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V자 반등을 지금 준 상태고요. V자 반등세 속에서 이제 횡보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예.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신다라면 밑에서부터 우상향하는 지금 주가 차트였었습니다. 주가 차트가 아까 좀 있었는데 예, 코스피 우상향한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저쪽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 전에 네. 화면의 왼쪽 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네, 네. 그 점만 하더라도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네, 네. 저점을 높이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그 팬데믹에 의해서 빠졌다가 네. 다시 직전 고점 수준 비스무리하게 올라온 상황이죠. 지금 전저점이 3월 22, 3일로 해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제 최저점이거든요. 1,500포인트가 깨지면서 저점을 좀 그래가지고 나타냈었고 그때에 비하면 한 30% 이상 정도 코스피가 올라온 오른 거죠. 거죠. 지금 저 차트를 좀 더 길게 뽑아낸다라면 예. 좀 더 우상향하는 모습이 완연히 보이는데 일단 저 상황에서 잘라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런데 다우지수를 본다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의 장세를 우리 차 소장님처럼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글로벌 컨센서스라고 할까? 어떻게 평가? 일단은 글로벌 컨센서스 네. 나름대로 네. 지금은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지금 시점이 상당히 조금 모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3월 15일 날 저점을 찍고 네. 5월 중순까지는
단기 반등, V자 반등을 일으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5월 중순 이후서부터 증시가 일단 방향성을 조금 잃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본다라도 PBR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보면 0.8배 수준입니다. 0.8. 네. 예, 0.8배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IMF도 겪었었고 예. 서프라임 사태도 겪었었고 했을 당시에 0.8배로 깨고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나름대로 그럼 지금이 0.8배라는 게 최저수준이군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 그러니까 기업을 팔았을 때 네. 그 자산 만약에 100억 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팔았을 때 100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800억 정도 받는 정도 수준이기 네. 때문에 할인이 됐었죠. 20% 정도. 80억 정도. 예, 네. 80억 네. 정도죠. 네. 100억이니까 80억 네. 정도인데 네. 그 정도를 깬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있다는 거죠. 낮아 있는 시가총액이 상태입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차라리 기업을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주가는 얘기하면 예.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오를 수도 네.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PER이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시 한번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자산 가치로 보면 저평가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익 가치, 수익 가치,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을 버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 PBR이 지금 PER이 네. 약 12.5배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평균 PER이 약 10배이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주가 수준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대비해서 20%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면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는 낮으나 낮았지만 수익 가치로 보면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지수에서는 5월 중순서부터는 횡보를 나타내는 갇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보다 주가가 결코 낮지 않다, 네.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지금 2분기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네. 퍼가 미리 예상치를 반영한다면 주가가 계속 오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강 세장에 좀 기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네. 짧은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서두에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5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네.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LG화학 등 우리가 소위 중후장대 산업, 네. 우리나라의 8, 90년대를 이끌어왔던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현재 3월 15일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름폭들이 좀 적습니다. 네. 하지만 신사업이라고 불리우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일 신고가를 또 갱신해 가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시총 기준으로 현대자동차를 훨씬 앞질렀더라고요. 넘어선 상황이 네. 된 거죠. 오늘도 지금 현재 뭐 거의 한 7, 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신사업들이 지수를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만 생각한다라면 5만 원에 갇혀 있는 상황. 이렇게 된다라면 지수가 여기서 새롭게 2,000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려오는 미중 갈등,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그렇죠. 벌써 홍콩 지금 지수는 5%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업종별로 영향을 좀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 홍콩 인권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네. 증시에 있어서는 관련 업종, 중국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들의 약세를 계속해서 시연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증시에 미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정치적인 내용일 뿐이고 현재 지금 증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고 쫓기는 쪽은 미국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고사성어로 우생마사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은 죽고 손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금류에 휩쓸렸을 때 네. 말은 헤엄을 잘 친답니다. 하지만 이 헤엄을 잘 치는 말이 금류에서 힘을 다 소진해서 먼저 죽고 아하. 헤엄을 못 치는 소가 오히려 물에 떠내려가면서 서서히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좀 남아서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고사성어를 가지고 예. 일부 학자분들께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쫓기는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쫓기면 악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인대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그 위상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이 앞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중국이 앞서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과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때렸을 때와는 예.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그러니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상이 좀 약하게 나타날 수도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강하지 것 않을 같습니다. 것이다. 예. 아까 업종별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업종별 영향이 다르다면 어느 업종이 혹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인대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전인대. 전인대 효과로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뭐 SOC 이번에 투자를 지양했습니다만 예. 반도체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5G나 장비, 통신 장비. AI에 투자를 많이 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두산인프라코어로 대표되는 SOC 투자 관련해서는 다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이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뭐 그다음에 카지노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충격이 좀 1차 때, 1차 미중 무역 전쟁 있을 때에 비해서 좀 적을 거라고 보니까 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 예. 개인들이 엄청나게 그 3월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니까 그때부터 몰려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벌써 이제 2달 반 만에 2,000선을 지금 육박을 했는데 좀 걱정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 지금?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주위에 보시면 새롭게 주식을 투자하려는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이 뭐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예. 뭐 나 주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연일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본다라면 나는 이렇게 좀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서서 이제 좀 들리는 상황이고, 네. 뭐 오히려 손해 보신 분들은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뭐 원유 ETF라든지, 예. 인버스라든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본게임은 지금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앞서 언급드렸던 짧은 강세장에서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네. 수익률에 차별화는 있었겠지만 예, 예. 나는 10% 벌고 옆에 사람은 30% 벌고 어떤 사람은 2배를 벌고 이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부터 횡보장세가 연출이 된다라면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돈을 버느냐 손해를 보느냐로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매도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단순하게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맞물려서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기로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네.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 지금 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랄프 렌저라는 위대한 투자가가 있는데요.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용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칼을 들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뭐 얘기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칼이 나를 찌르지 않게 조심하죠. 예. 하지만 갑자기 돌뿌리가 튀어나온다라든지 뭐 누가 튀어나오게 해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찔릴 수도 있다라는 뭐 거죠. 자살행위 같은 위험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신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네.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행복한 물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코로나19가 또 다른 양상으로 재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라면 네.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용을 걷어들일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용을 통해서 수익을 봐왔다라면 그거는 거의 100% 행운에 가까운 행동이지 네. 자신의 실력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는 말을 투자자들은 조금 주의 깊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험한 상태에서 빚을 발하는 안전자산, 금이 있는데 여전히 괜찮은 자산 투자 전략입니까, 금은? 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네. 원유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투자 자산으로서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로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황금성이 있는 금과 주식, 달러 이 세 가지로만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 따라서 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가 됐던 금이 됐던 주식이 됐던 몰빵은 위험하다. 네. 따라서 일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점은 거듭 강조해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한 분량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안 이렇게 되겠다. 들어가는 네. 것들은 좀 위험하죠. 근데 또 하나 엊그제 들리는 뉴스인데 그 워렌 버핏 전설적인 투자자가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총에서 예.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을 고르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괜찮은 전략인지 아니면 한국 상황은 좀 다를지 차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미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다. 한국과는 좀 다소 궤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 미국 상황인 거에 적합한 투자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본에 장기 투자하셨거나 영국이나 중국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의 인덱스에 투자라는 것은 이 미국의 상황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개별 종목 삼성전자라든지 여타 다른 대형주들의 수익률을 보면 형편없는 수익률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인덱스, 존 보글이 얘기하는 인덱스에만 너무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개별성 종목에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익률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만 쫓지 말고 유망 산업, 유망 기업, 유망 종목의 장기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